소주 한 잔 값, 뭐 담배값 벌어야지, 뭐 제일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네, 그거. 그렇게 주식 많이 하시는데, 내가 100만 원으로 나 30, 40만 원, 30, 40%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장기가 언제죠? 뭐 10년? 1년? 알 수 없는 건데. 속된 말로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진짜 피해야 될 습관. 참고 정도로 봐야지. 맞습니다. 이거를 자기 돈 굴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리스크를 감안할 네. 할 이유가 아니 자기 돈처럼 합니다. 사면상 같고요. 너무 이렇게 매니저들을 또 이렇게 저희 채널에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주식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요. 꼭 그분들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투자 습관은 좀 피했으면 하는 것들. 제가 그냥 사실은 주변에 이제 주식 하시는 처음 하시거나 조금 몇 년 안 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용돈벌이로 주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용돈벌이로. 네, 용돈벌이용 그냥 뭐 소주 한 잔 값, 뭐 담배값 벌어야지, 뭐 제일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네, 그거. 그렇게 주식 많이 하시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건 자유죠. 본인의 돈으로 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해서 뭐 10만 원 벌어가지고 네, 그냥 뭐 담배 사고 소주 한 잔 먹고, 예, 요새 소주 한 잔도 10만 원 넘지만 삼겹살을 먹으면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그거는 자신감이 아니고 이제 근거 없는 정말 그 자만인데. 객기. 네.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투자 금액을 1000만 원을 키웁니다. 이게 100만 원을 만약에 30만 원을 먹었어요. 네. 벌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죠. 그죠, 별 그죠. 노력과 연구 없이 그렇게 했다가 귀동량으로도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네. 그렇게 벌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금융가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처음부터 뭔가 이제 하나씩 연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별 노력 없이 네. 요행으로 돈을 벌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서 규모를 키워서 나중에는 1000만 원으로 이제 돈을 잃게 되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처음에 기억이 나쁘지 않았어. 네. 내가 100만 원으로 나 30, 40만 원, 30, 40%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절대 금액이 아니고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벌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금액이 작을수록 용감해지고 그죠. 예, 그러면 더 이제 많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에 투자가 되고 왜냐하면 잃어도 그만. 이래도 100만 원이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소위 말하는 막 테마주도 투자하다가 그죠. 두세 배도 나고 뭐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더 많은 돈을 넣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손실 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중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알아.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100만 원이라도 이거를 1억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종목을 살 때도 신중하게 본인의 어떤 노력으로 본인의 확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저는 그래요. 요즘에 이제 SNS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저도 이제 보다 보면 그냥 좋은 종목 장기 투자하면 다 수익이 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2가지 가정이 필요해요. 네. 좋은 종목을 사야 되고 장기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장기가 언제죠? 뭐 10년? 1년? 알 수 없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9만 얼마 갔다가 지금 6만 원대까지 빠졌잖아요. 네네네. 30% 빠진 거예요. 네. 그걸 견딜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우량주라고 해도 약간의 그 손절매 약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예. 맞죠. 하지만 근데 수익이 난 포지션을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문제는 손실은 길게 가지고 가고 수익은 짧게 가지고 가는 게 가져가는 게 문제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고집과 연관된 건데 아무튼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주식 투자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장기 우량주는 오래 가져가면 절대 안 깨진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2015년도에 16년도에 아모레퍼시픽을 샀으면 네네. 아모레퍼시픽이 우량주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반문이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 거의 한 3분의 1 났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한 6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무턱대고 장기 우량주를 계속 산다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분야는요. 연구원이나 아니면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집스럽게 해야 돼요. 누가 막 뭐라 그래도 이게 맞다고 하면 신념 있게. 하지만 주식 투자는요. 신념이라는 거를 물론 있어야 돼. 중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집이 심해지다 보면 돈을 못 버는 것 떠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네. 야, 근데 이 2가지만 해도 지금 이사님 이것만 갖고도 책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피해야 될 습관. 네, 지금 이거 책은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네. 정말 이게 공감 가는 게 이 2가지만 갖고 사례를 뽑으라고 해도요. 제 주변도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속된 말로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진짜 특히 이 고집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봐요. 고집을 부리고 굉장히 우직하다는 표현이 좋은 말인 거잖아요. 네. 우직하게 해서 수익이 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얘기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들리는 거는 그렇게 해서 수익 난 사람만 우리가 들리는 거지, 고집 부리다가 상장 폐지되거나 주가가 엄청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하죠. 승자만 기억되는 곳이에요, 시장. 슈퍼게임이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때 무턱대고 살았다가 1,400대 손절해가지고 지금 어디 산속에 계신 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차트나 수급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SNS 저도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막 이렇게 뜨는데 이게 막 차트 보시면서 화려하게 매매하는데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트의 기술로 돈 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이 네. 처음부터 차트를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너무 그걸 따라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위험하다. 왜냐하면 차트는 좀 후행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되게 딱 보고서 잘 맞추는 분들은 그걸로 가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요거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대한 공부, 펀더멘털에 대한 연구, 시간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잠깐은 벌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너무 맹목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이거를 주 무기로 삼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참고 정도로 봐야지. 맞습니다. 이거를 매매 주 기술이나 포인트를 보면 안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가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과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 차트 되게 편하거든요. 그죠. 네, 편하고 요즘에 얼마나 또 이게 잘 돼 있습니까? 5일선, 뭐 11선, 네. 21선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원하는 대로 차트를 다 끄집어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HTS가 너무 잘 된 게 문제예요. 저.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됐을 때 문제는 너무나 쉽게 이런 거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옛날에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주식할 때 제가 직접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엑셀에 넣어가지고 네. 구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만들려면 막 시간이 엄청 들어가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수급도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수급도 똑같죠. 우리가 이게 외국인 기관들 막 수급 따라다니면서 내가 막 수급해 보는 인사이트가 있어 하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수급은 배신을 많이 합니다. 네, 외국인들 뭐 한 달 동안 샀다가요, 하루 만에 한 달 산 거 다 그냥 예. 그대로 이제 어깨용으로 지진다고 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많이 플레이해요. 그래서 절대 이것도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뭐 기관 투자하지만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모았다가 하루 만에 다 파는 경우 많아요. 그죠. 네, 네.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파는 거니까. 자기 돈 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리스크를 감안할 네. 할 이유가 아니, 자기 돈처럼 합니다. 사명감은 없고요. 너무 이렇게 매니저들을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네. 손실은 길게 가지고 가고 네네네. 수익은 이제 짧게 가지고 가는 네네. 이런 전략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엄청 친한 친구인데 네네네. 주식을 좀 잘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A라는 종목을 추천했어요. 네네. 그냥 추천해서 무조건 사. 네. 이제 엄청난 호재가 터져. 네. 그러면서 만약에 샀어요. 네. 사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네네. 주가가 오르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 빠지는 경우. 이제 예를 첫 번째 주가가 오릅니다. 네네네. 주가 올라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요. 네. 저 같으면은 주가 오르면요. 네. 그냥 팝니다. 네. 왜 바로 팝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업을.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대체로 그래요. 만약에 빠져도 파네요. 빠지면은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해놓는데 그 라인을 네네. 못 지키죠. 네. 이제 하염없이 보는 거죠. 아니다. 이거 지금 일시적이다. 친구한테 듣고 하면 진짜 5% 먹으면 바로 팔아요. 네. 왜냐면 내가 말씀처럼 네. 내가 아는 종목이 아니고 추천받으니까 네. 땡큐 바로 팔고요.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번뇌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얘한테 전화해볼까? 아니면 분명히 뭔가 있다고 했는데 하면서 전화할까 말까. 전화하면 친구가 뭐라 그러죠? 야 기다려봐. 그럼 기다리는 거고 아닌 것 같으면 파는 건데 네. 아무튼 보통은 전화를 안 해요. 아. 안 하고 기다립니다. 대박이 뭔가 있다고 하니까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수동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문제는 손실은 길게 가져가면서 네. 이제 수익은 짧게. 보통 이게 왜냐하면 제가 친구한테 들었다고 하지만 모르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고 기동량으로 듣거나 뉴스나 풍문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 이런 케이스가 비일비재한 거죠. 아 근데 이제 질문이 네. 그러면 이제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빠지는데 2%, 3% 반등할 것 같으면서 1% 어느새 가다 보면 막 30% 빠져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거는 이제 한 방에 그냥 팍 빠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게 낫습니까? 이게 차라리 내가 손절을 친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냐면 네. 둘 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둘 다 안 좋은데 손절을 친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가 낫죠. 조금씩 빠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나름의 자기가 이 정도의 어떤 지지선은 내가 한번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최소한 내가 100을 샀다 그러면 네네네. 한 30이라도 손절매 약간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지지 라인을 만들어놔야 돼요. 제 집 주변에도 근데 보면은 대부분이 한 방에 한 15% 빠진다 그러면 팔아요.
네. 뭐 나왔는데 갑자기 15%, 어우 그러면서 일단 파는데 2%? 뭐 견디만 내일 아니 2%면 이틀 3일 빠지면 그래 항상 빠지는 주식은 없다. 3일쯤 했으면 내일쯤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 네네네. 기다려요. 또 빠져요. 이게 깔짝 한 5% 빼고 1% 또 오르면 그래 이제 간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또 3% 빼고 네. 이러다가 진짜 못 판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루에 몇 프로 빠지고 점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설정한 가격 라인이 있어야 돼. 지지 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무조건 기계적으로라도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주식 투자라는 게 왜 계속 AI가 엄청 발달하고 퀀트가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냐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이 시장이 그리고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 역사적,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제 후배 매니저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엄청 얘기하거든요. 경제 관련 책이 아니고 인문학, 역사, 철학 관련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심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사람이 매매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빠져 있으면 자꾸 매몰돼요. 계속 좋아 보여요. 이 회사가 똥지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있겠지. 하지만 일부라도 줄여놓고 보면 원점에서 다시 보면 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마이너스 30%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아침에 딱 봤을 때 이 종목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살 건지를 고민해보라. 오늘 살 건데도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가겠다 그러면 들고 있어라. 근데 내가 새롭게 이제 아예 제로에서 포트폴리오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종목을 안 살 것 같으면 손절매를 일부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야 진짜 이런 투자 습관을 피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4가지 뭐 용돈벌이로 주식하지 말아라, 고집 피우지 말아라. 세 번째 차트나 수급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그리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지 말고 이익을 또 짧게 가져가는 이런 행태의 주식은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4가지 다 전부 다 콕콕 아주 찍히는 아주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4가지만 지켜도 충분히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이 뒤에 이런 습관이 가져져야지 그 뒤에 종목을 발굴하고 본인이 뭐 찾고 하는 거는 그 후에 문제잖아요. 이런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이사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한 번 모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사님하고 잘 조율을 해서 자주 나와주시죠. 저희 알겠습니다. 채널에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나 오늘 말씀 고맙고요. 이사님 또 자주 오시고 한번 좋은 얘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